정치 여담 야당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논리로 대응했을까요? 이태원 사고 유족들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상처를 덧내고 소금 뿌리는 일,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 사람들은 이름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 서서 애도하고 싶다, 찝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자 명단을 다 파악해서 다시 분향소를 차려서 다시 장례 절차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참사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책과 폐륜만이 보입니다.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요청합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성기 위원, 네. 민주당이 대표가 이야기를 했으면 이거 희생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자, 민주당의 공식적인 태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앞에 전제가 달려있긴 하죠. 네. 유족들의 반대가 없는 한. 그렇지만 대표가 공식적으로 공개 회의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족들이 동의한다면 공개를 하자, 뭐 이런 게 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유족들의 총의가 먼저겠죠. 그러니까 유족들이 어떤 의견 표명을 하면 그걸 정치권이 받아서 어떻게 하자 할 수는 있어도, 정치권이 먼저, 뭐 전제는 달았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이 먼저 공개를 하자 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상임위 회의장에서인가요? 민주당 문진석 의원 이 네. 문자 메시지 받아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그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 공격하니까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전달했을 뿐이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정진상 실장, 그러니까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다시 이제 영정이나 명단을 공개하자, 이런 주장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인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게 수사로 소위 수세에 몰리니까 이슈로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전 청년 비서관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분리해서 보긴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문진석 의원이 받은 그 메시지는 저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주체를 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당이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보를 취합해서 공개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였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당이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 유족들의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세간에서 많이 해주시지만, 사실 이제 지역구,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이 그 지역구에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유가족분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분께 좀 취재를 해보니 이것이 단순히 뭐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 유가족들은 사실 지금 이렇게 자식을 떠나보낸 상황에서 어떻게 하질 못하고 계시다는 상황인 거예요.
차마 떠나보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제대로 애도의 기간을 거쳤는지 장례를 치르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다 보니까 이 슬픔을 정말 그냥 이대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에 가면 이제 보상금 얘기만 한다. 결국에는 이런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진을 걸어놓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애도하고 추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좀 모인 것으로 들었고요. 이것이 단순히 여권의 반박처럼 폐륜이다, 정쟁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애도를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개인을 개인으로 호명하고 사실은 결국에는 한 세계가 사라진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추모할 수 있으려면 그분들의 유가족들의 동의하에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제대로 추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주장이고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예. 근데 동의하는 유가족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유가족이 있다면 또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입장으로는 당연히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장해찬 이사장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처음 문진석 의원이 받은 문자가 공개되었을 때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나서서 당 지도부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 하루면 뒤집힐 거짓말을 왜 그렇게 손쉽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이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이 사고 사망자들 신상 공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결국 어떤 식으로 꾸며낼지는 모르겠지만 문진석 의원이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모 씨에게 받은 문자 그대로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야당의 기류를 보게 되면 국정조사에는 동참하겠다고 나선 정의당마저도 정치권이 먼저 앞서가면서 신상 공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정미 대표가 준엄하게 꾸짖고 있고요. 민주당 출신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물론 유가족 중에서 일부라도 이 신상을 공개하고 사진을 걸어놓고 애도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부가 그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추모와 애도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정부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 다수를 장악한 국회의 제1야당이 먼저 나서서 추동을 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혹시라도 유족들에게 먼저 접촉해서 또 다른 부담이나 슬픔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게 전개된다면 이건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2차 가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오늘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유족들을 본인들이 소송 대리해주겠다면서 모집하는 네. 그런 글을 올리고 물의를 빚자 당 차원에서 경고 조치가 내려가고 그 글을 다시 삭제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벌써 곳곳에서 이 유족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인 운동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민주당 당직자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서도 포착되고 있는 만큼 제가 원하시는 유족분들의 이 사망자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유족들에게도 접근해서 연락을 하고 부담을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신뢰이자 결례이지 않을까 하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정미 대표도 반대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사력 있게 유족들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 그리고 진정으로 애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성기 위원, 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 이 장애로 나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낮 12시 반서부터 여의도역에서 이제 서명 운동을 시작했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처리해서 국정조사에 들어가는데 물론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명 운동을 하겠다는 거는 역시 그 외부에서 장 내와 장 외에서 같이 여론전을 펼쳐서 좀 더 그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오후 12시 반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서명 운동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진상규명에 소극적입니다.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결국 셀프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 있는 경찰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완전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특검을 위해서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구체적인 그냥 진행 방향이요.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하게 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서명운동 또 홍보버스도 운영을 하는 것도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명운동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이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이러한 국정조사 또 특검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낮은 단계 장애 추진으로 봐도 틀리진 않는다고 봅니다.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으로 봐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낮은 단계 장외투쟁에 민주당이 나섰다. 이런 얘기네요. 박성민 비서관. 네, 어쨌든 전국에서 저런 서명 운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단순한 한 차례의 외부 일정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외투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의 그 본질은 이제 국정조사랑 특검 도입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뭔가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늦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태도와 속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도입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지체 없이 도입하자라는 국민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계획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통과를 시키면 국정조사는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우리도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무작정 거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과학적인 수사, 강제 수사가 먼저다. 진실규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기류에 좀 밀리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소간의 다른 목소리가 조금 표출됐었습니다. 이거는 박정화 대변인도 직접 한 얘기예요. 네, 조영 원내대표도 시기의 문제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제 오늘 사이에는 어느 정도 기류가 정리된 것 같은데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 이 시기는 반대한다. 다만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수사 결과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풀리지 않고 뭔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도로 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이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일선 실무자, 일선 지휘관은 당연히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이 상황실을 비웠던 류미진 전 총경일 겁니다. 112 상황관리관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수사 대상에 올랐고 입건이 되었는데 국정조사에서 이임재 전 서장이나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를 국회로 불러내서 과연 국민들 앞에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걸 기피하게 되었을 때 과연 강제력 있는 어떤 진실한, 이 진실을 밝히는 이 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우리가 숱하게 봐왔던 것처럼 그냥 관련자들 줄줄이 불러서 소리 지르고 호통치고 마는 그런 보여주기식 국정조사에서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국민의힘 당론이 일정 부분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성기 의원, 최근에 보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월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와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잘하겠다. 당장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 이렇게 또 비치는 말을 했었어요. 저는 액면 그대로 읽기는 좀 어려운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경질 여론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물론 사법적으로 수사를 잘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국 정치의 문법상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라고 할 때 행안부 장관을 빼고 정치적 책임을 끝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이건 물론 여권 수뇌부의 결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본인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정도의 의견 표명은 이미 여권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그 결정을 그러니까 경질을 할 것이냐, 경질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오늘 오전에 떠났는데 어제 수석 비서관들과 회의하면서 정부적 책임을 얘기했다. 당연히 그것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해명 브리핑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권한에 따라서 책임도 엄격하게 묻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 뭐 당장 경질한다 이런 방침이 쓴 거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내놨죠. 예, 이게 지금 너무 빨리 화면이 바뀌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읽으셨나 모르겠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 브리핑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무적 책임 언급은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다. 이 얘기를 안 한 건 아니다. 그렇죠? 뭐 기자들의 감각으로 볼 예. 때는 정면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경질할 것인지, 그럼 경질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할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정이 안 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 확실히 유임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 공항에는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나가고요. 대통령이 순방하는 국가의 대사들도 나와서 인사를 하죠. 이 자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왔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차에서 내리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어깨를 툭 쳤어요. 네, 뭐 어깨를 두드렸다. 여기에 뭐 우리가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과대해서 담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아주 신뢰하는 강요다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상민 장관도 초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실언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거듭 자세를 낮추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어떤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지는 뭐 짐작하기 좀 힘듭니다. 다만 현재로서도 여전히 부상자들의 회복이나 또는 이 사망자 유가족분들에게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할 것인지 또 책임자를 어떻게 규명해내고 문책할 것인지 필요에 따라서는 행안부 차원에서 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특별법을 먼저 제정하는 그런 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사고 수습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상민 장관이 그러한 어떤 사고 수습까지 본인의 업무적으로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쪽에서는 특수본을 통해서 명확한 진상규명, 책임 소재 파악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거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뭔가 이 정치적인 어떤 국면 전환용 인사, 지금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고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인 경질이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상민 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민 장관. 아니 뭐 저는 홍보수석이 낸 입장 보고 그 마지막에 원론적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봤는데요. 그걸 보면
안 하겠다는 걸로 저는 읽힙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정무적인 그 책임이라는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상이 규명된 뒤에 만약에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때 묻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이 나온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이제 대두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부상자의 회복이나 이제 희생자들의 이제 명복을 비는 일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애도와 같이 가야 되는 건 진상 규명인 것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진상 규명이 중요해진 이유는 결국에 이 참사가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간 과정에서 책임 있던 자들의 그 업무 태만이라든지 직무유기가 드러났고 사실 행안부 장관 역시도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을 부처의 주요 업무를 하고 있는 부처인 상황에서 장관이 대통령보다 보고를 늦게 받은 이 상황이 드러난 마당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라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실의 입장은 유임시키겠다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른바 이런 문체액이 불가피하다. 이건 여당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 다음에 대표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의원들도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이 발언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민성기 위원.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은 이른바 정무적 책임, 이런 큰 일이 있을 때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참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재호 국민의힘 고문 같은 경우는 총리도 바꿔야 한다. 내각을 완전히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오랜 기간 또 검사로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해서 드러난 그 사실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자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뭐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막연히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확실히 수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책임을 묻자. 뭐 이런 입장에는 뭐 이견을 달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적 상황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적 분야의 책임이라는 거는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계속 유임할 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통령도 그런 생각은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이 뭐 지금 사고에 대한 뒷수습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어쨌든지 우리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데 그런 정부의 차원의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고 물러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모순적인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게 장해찬 이사장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칫하면 이 수사가 일선에서 일을 했는데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집중이 되고 결과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또 그 보고 라인에 있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을 또 행정안전부에 신설을 하고 경찰을 지휘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떤 법적 책임 묻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 묻지 않는다면 결국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경찰관, 소방대원들만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특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은 현장에 출동해서 정말 일선에서 이리저리 목 터져라 외쳤던 분들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관할 서장, 용산 서장이나 총경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용산 서장이 아주 뒤늦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이 공식적인 이 절차대로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청장의 보고나 후속 대처는 적합했는지, 또 경찰청장 지금 뭐 캠핑하던 와중에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매뉴얼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행동했는지 등까지 계속 따라 올라갈 것이고, 아직 행안부 차원에서 마련해둔 시스템의 어떤 작동 여부나 행안부 장관이 최초 보고를 받고 나서 이 아주 빠르게 조치를 하고 대통령실이나 다른 후속 기관으로 추가 보고를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전 이 부분까지도 특수본에서 들여다본 다음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책임을 묻는 방향의 수사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산 서장 수사 이후에 뭐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봐서 그 이후에 행안부까지도 특수본의 수사 대상으로서 충분히 조사를 받게 되겠죠. 박수민 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사실 지금 특수본의 수사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일선에서 고생한 사람들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일 큰 것인데요. 네. 근데 이사장님 말씀처럼 뭐 행안부의 여러 가지 잘못, 특히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물을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이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에 사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엽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 특히 법적으로 처벌할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그 고의성, 여러 가지 의도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법 조항에 어떤 것에 위배가 되는가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던 책임자가 져야 했던 책임을 묻는 것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가진 권한만큼의 그 책임을 다 했는가, 결정을 제대로 했는가, 어떤 것이 사전에 준비가 미비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네.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짧게 덧붙이고 싶은데요. 뭐 전 정부 비교하는 건 절대 네. 아니고요. 사례가 있으니까요. 2017년 12월 제천 화재 사고로 29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2018년 1월에 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47분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달아 같은 화재 사고가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나서 수십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당시 이 안전을 책임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국무총리로 영전을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 이 국민의힘, 현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일부 사퇴를 주장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뭐 이 화재 사망 사고 피해자들 찾아가서 신상 공개하자고 하거나 뭐 유족들에게 법정 소송할 테니 연락 달라고 하거나 서명 운동하거나 하물며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고의 양상이나 규모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보니까요. 이 제천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충북 소방본부장 정도까지만 경질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예시를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엄격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민을 깊이 해야겠죠. 다만 그때 그랬던 민주당 분들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장관이 지지 않으면 뭔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얼마 되지 않은 과거를 잊은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과연 이상민 장관 계속 유임될지 아니면 경질될지 결국은 여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